담대한 투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참 시장 안에서 점검해야 될 이슈도 많은데요. 일단 마지막 주입니다. 2023년에요. 올해 마무리 잘하고 내년 준비해야 될 텐데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주목할 만한 종목들까지 정리해드릴게요. 함께 하실 분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홍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부터 정리를 해야 내일도 내년도 저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가 다시 한번 상승 전환을 시도는 했는데 2,600을 두고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거든요. 연말에는 좀 쉬어간다라고 보고 그냥 이대로 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대감 유효할까요? 시장이 수급의 흐름을 보면 연말, 특히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적극적인 매매에 가담은 하지 않고요. 대부분 프로그램 매매로 시장 대응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프로그램 매수의 대부분이 거래소 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몰리는 모습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거래소 지수는 빠지지 않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도가 외국인 기준으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로 출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래소 대비 코스닥이 시장이 약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시장을 놓고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주체로 한 6,1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배당 차익 거래로 유입되는 물량이다 보니까 1월에 다시금 출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월에 수급적인 부담이 금융투자 주체로는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배당 관련 수급이다 보니까 배당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수급을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시가 배당률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고 하면은 세금을 감안하면 배당을 받는 것보다는 매도해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12월 수급의 특징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있기보다 프로그램 매수단이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좀 거래 대금도 부재한 시장이 이번 주까지는 연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 거래일 같은 경우에 이 부분 양도세가 커진 폭만큼 종목들의 매수는 마지막에 유입이 될 수 있어요. 그 부분까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급 이야기를 앞서서 좀 짚어주셨잖아요. 뭐 프로그램 매매도 있었고 외국인이 생각보다 또 반도체에 대한 러브콜을 보여줘서 시장 안에서도 그 내용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왜 뜨거웠느냐? 이제 이걸 시작으로 내년에도 반도체에 대한 사랑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연결됐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의 러브콜, 내년에도 반도체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D램, 낸드, 그다음에 기타 수요 창출을 감안을 했을 때는 연간 올해 대비해서 20% 성장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2021년 이전에도 나타났었죠. 19년에서 20년 넘어오는 단계, 20년에서 21년 넘어오는 단계에서 코로나19 이후에 기저효과로 인해서 연간 20% 성장은 나왔었는데, 올해에서 내년이 넘어갈 때는 기저효과보다는 아무래도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고, 여기에서 실제 수요가 창출하는 원년이 내년이다 보니까 20%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레거드 쪽이죠. 우리가 장비 업체 같은 경우가 업황이 나아졌을 때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은 좀 다른 케이스로 레거드 땅 같은 경우는 D램의 수요를 확인하고 실제 고객사에서 증설이 단행이 될 때 주가가 강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공정단의 장비업체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주가가 좀 쉬고 있기는 하죠. HBM단의 후공정 장비업체라든지 추후에 AI 단의 온디바이스 이쪽에 수요가 창출된다라고 하면은 기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강할 수 있어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다를 수 있는 게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 기기의 수요와 주가의 상관관계가 높은 쪽 같은 경우에 종목들을 함께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업황이 이제 살아난다 말이 정말 많은데 실제로 주가에 그게 반영이라도 되듯 반도체 분위기가 정말 좋은 요즘 흐름이잖아요. 바닥을 정말로 찍고 이제는 회복만 남은 건지, 반도체 안에서도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은 없을지, 이렇게 잘 가기만 하니까 좀 짚어볼 부분도 분명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가들이 한 단계씩 레벨업이 된 게 올해 같은 경우는 감산이라는 부분에 수요의 확장 가능성이죠. 수요의 확장 가능성 부분 이전에 나타난 거는 공급에 대한 부분의 이슈가 줄었다는 부분이에요. 감산을 통해서 재고가 줄어드는 거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주가가 먼저 반등이 나왔고, 그러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을 해줄 수 있는 게 챗GPT였습니다. 그때 IT가 또 강했죠. 그러면서 답보 상황에 있다가
이제는 또 내년에 수요를 창출해 줄 수 있는 뭐 AI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구글에서 제미나이라는 플랫폼을 출시를 했는데 이 부분 또한 엔비디아가 가지고 가던 기조와 동일하게 서버단의 반도체 수요를 높여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자, 이 공통점은 뭐냐라고 하면은 수요가 높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이겠고요. 다만 우려가 되는 점은 엔비디아의 실적 같은 경우가 중국의 이슈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만큼의 기조가 중국 이슈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자칫 단기적으로 실적 고점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수요 같은 부분의 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고 좀 답보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아직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밸류 부담이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보유하고 가시는 게 시장 대비해서는 타당한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가지고 갈 필요가 있고 보유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거는? 보유를 안 하신 분들은 잘 없긴 할 것 같긴 한데 두 기업 중에 하나 정도는 한 주라도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만약 없다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일각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반도체 매출 비중이 거의 100%에 달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의 접근이 낮다라고는 하는데 발상을 좀 바꿔보면 팩트로 생각을 해봅니다. HBM3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오는 구조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접근도 함께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이어서는 CES 2024 내년에 열리는 이 박람회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혁신 기술을 저희가 가장 밀접하게 모여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모멘텀 있는 기업이나 섹터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CES에서 계속 다뤄졌던 거는 새로운 기술 부분인데 이게 당장 시연이 되기보다는 미래에 구현될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식이라는 측면과 주가의 흐름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좀 새로운 요소가 나올 수 있는 업종 쪽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이번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자율주행 쪽입니다. 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CES에 참여를 하면서 아마 레벨 3를 중점으로 한 기술력 같은 경우를 좀 내세워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AI 쪽 같은 경우는 진부하다는 생각보다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 또 반복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를 중점적으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에 대입을 해서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AI 쪽에 관련된 종목, 삼성 SDS, 로닛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율주행 쪽은 현대오토에버도 있겠고 여기에 더해져서 퓨런티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런 종목들을 모멘텀에 비추어서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구체적으로 종목들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율주행 아무래도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 현대차, 기아를 필두로 해서 레벨 3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AI는 여전히 연속성 있는 기대감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었고요. 자율주행 AI 눈여겨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번에는 2차 전지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오늘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그걸 좀 주도하는 모습인데 다만 수급을 보면 또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외국인의 러브콜이 좀 포착이 됐어요. 어떤 이런 이유에서 외국인이 사는 걸까요? 우리가 처음에 짚고 간 부분처럼 외국인의 이번 주에 매매 행태는 프로그램 매매가 대부분입니다. 매매. 그렇다 보니까 현물과 선물에 주가 차이가 발생을 할 때는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돼요. 어느 정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고 현선물 괴리 같은 경우가 이제는 벌어지는 구간이다 보니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는 단계 이 정도로 수급으로는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만약에 2차 전지 소재주가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아무래도 소재 이와 관련된 원자재 가격에 반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튬 가격과 관련된 부분이 가깝게 중국의 그 전기차 생산량, 그 다음에 여기에 대입을 해서 리튬 생산량 이 부분을 대입을 해보면 시열 기점으로는 아직 역전이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연말로 갈수록 이 부분에 역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데이터로는 보입니다.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리튬 가격의 바닥이 잡혔다는 인식을 할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재고의 사이클을 대입해 보면 내년 초 정도는 리튬 가격의 반등 이 부분이 공급 수요 일단의 균형이 이제는 수요 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초를 한번 기약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내년 초 기약하면서 볼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내년 초 기약하면서 볼 종목은 우선은 1월의 시장 특성은 모멘텀에 반응을 한다는 점이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 모멘텀이 끝날 때는 이제 실적에 다시금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그 특성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CES와 JP모건 헬스케어 이 이벤트가 있겠고요. 그랬을 때 종목에 대한 베타, 즉 변동성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자율주행단에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다음에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쪽, 그다음에 로열티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은 알테오젠, ABL 바이오 이런 종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월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담아야 될 종목, 일단 눈여겨보아야 될 거는 CES 2024, JP모건 헬스케어 이벤트를 좀 초점을 맞춰볼 거고요. 종목 가운데서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알테오젠, ABL 바이오 이 정도로 꼽아주셨습니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종목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잘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